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쉬는 시간이면 이곳에서 사연을 듣고 있는데요. 공감도 많이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재미있게 듣고 있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여기 나오는 사연들에 뒤지지 않는 일을 겪었거든요.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저도 여러분과 제 기막힌 사연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는 3년 정도 연애했어요. 워낙 대학 시절에 못 볼 꼴 다 보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사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서로 연애 상담 해주는 건 기본이고 집안 사정까지 얘기하며 미래에 대한 고민도 술 마시며 털어놓곤 했었어요. 그래서 대충 남편의 집안 사정에 대해선 알고 있었어요. 이번 달에도 엄마가 알바한 돈 또 빌려달라는 거 있지? 진짜 미치겠다. 저번 달에도 등록금 낼 돈도 빌려달라고 하셔서 대판했다고 하지 않았어? 너도 참 걱정이겠다. 우리 집 되게 작아. 방 2개짜리 빌라에서 엄마랑 나랑 남동생 셋이 산다. 넌 좋겠다. 서울 아파트 살아서. 난 언제 아파트 살아보냐. 우리 아빠가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하셔서 운이 좋았지. 근데 넌 언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지? 중학생 때랬나? 어머니 혼자 아들 2 키우시느라 힘드셨겠네. 야, 뭐가 힘들어. 밥 한 번 안 해주고 맨날 밤늦게 들어왔는데. 지금도 사업한다고 엄청 바빠. 엄마가 사업하셔?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맨날 너한테 돈을 빌려?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냥 작게 장사 같은 거 해. 친구 사이일 때는 사실 집안 사정이 어떻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걱정이야 함께 해줬지만 사실 내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사귀고 초반이야 서로 불타올라서 마냥 행복하기만 했는데 3년이 지나고 결혼을 해야 할지 이대로 헤어져야 할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죠. 남편도 그 당시에 회사에 취직해서 정신없이 바쁠 때였고 저도 나이도 차고 직장일도 힘들고 여러모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주변 친구들도 저에게 계속 조언을 해주고 쓴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수도 남친이랑 곧 결혼할 거래. 이제 친구들 중에선 우리만 남았는데 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피하지만 말고 확실히 대답해줘. 내가 뭘 피했다고 그래. 요즘 계속 야근하고 바빠 죽겠는데 너까지 왜 속을 긁어. 아직 모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우리가 오랫동안 친구 사이여서 서로 사정 다 알고 물론 알면서도 너랑 사귄 거지만 결혼은 확실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 너네 집도 그렇고 너도 아직 여력 없는 것 같으면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헤어지자고? 나 돈 없다고 이렇게 버려도 되냐? 너 진짜 그거밖에 안 되는 애야? 몇 년만 기다려달라잖아. 돈 좀 모으고 안정되면 결혼하자고. 너 월급 받으면 다 니네 어머니랑 남동생한테 다 쓰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게. 난 더 못 기다릴 것 같아. 미안해. 저는 그렇게 이별을 고했지요. 남편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리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때 진짜 모질게 마음을 먹고 헤어졌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헤어졌다면 바보 같은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겠죠. 네, 맞아요. 한 달도 못 가 다시 받아주고 그 길로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또 헤어지자고 할 게 무서웠는지 가진 거 없지만 일단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멋대가리도 없게 하더라고요. 모질이 같던 저는 제대로 된 청혼도 못 받고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죠. 남편이 진짜 개뿔도 없었기에 친정 부모님께도 죄송스럽지만 거짓말을 좀 해서 남편 길을 세워줄 수밖에 없었어요. 모은 돈 있다고 대충 둘러대고 시댁 상황도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죠. 왜냐고요? 남편 놈 때문이었죠. 내가 가진 돈이 3천도 안 된다고 하면 너네 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것 같아. 한 1억 정도 있다고 일단 말하면 어때? 당장 집 얻어야 되는데 그럼 집은 어떻게 얻으려고? 아님 내가 대출을 좀 받을게. 일단 3천보단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려.
안 그럼 결혼 허락 안 해주시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사업한다고 말해주고. 너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진짜 개인 사업하는 건 맞거든. 남편 놈의 말발에 넘어갔던 건지 그렇게도 그놈과 결혼이 하고 싶었던 건지. 아무튼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결혼 승낙도 받았고 상견례도 하게 되었죠. 상견례는 제가 예약한 한식당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시모가 옷을 잘 꾸미고 입고 와서 좀 놀랐어요. 처음에 집에 인사하러 갔었을 땐 후줄근한 옷에 집 상태도 너무 별로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시모 뒤에는 도련님이 먼 진보다리를 한가득 들고 따라오더라고요. 시모가 아주 당당하게 친정 부모님한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어요? 제가 사돈 두 분 드리려고 좋은 것 좀 챙겨왔어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죄송하긴요. 상견례 때 뭐 준비하는 건 아닌데 제가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니까 사양 말고 받아주세요. 이거는 바깥 사돈한테 좋은 영양제인데요.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이거든요. 이건 안 사돈 드릴 화장품 세트예요. 이게 진짜 스코알렌이 든 거거든요. 제 피부 좀 보세요. 제가 이 화장품만 바르거든요. 진짜 피부결 좋다는 소리 많이 듣는다니까요. 어머, 그래요? 세상에 정말 감사해요. 사부인이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제가 우리 사위를 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별거 아니에요. 값은 좀 나가는데 우리 사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야 제가 쓰죠. 제가 또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씀씀이가 있는 편이랍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친정 부모님은 시모를 꽤 좋게 봤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세련되고 센스도 있다며 칭찬을 했죠. 그 덕분인지 암튼 결혼식까지 무난하게 흘러갔고 소형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얼마간의 신혼생활은 좋았어요. 혼자 살다가 둘이 사니까 소꿉놀이 하는 것 같고 이래서 결혼하는구나 싶었죠. 몇 달 정도는 시모도 연락을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예의상 전화하려고 노력했었네요. 그러던 중 딱히 갈 일은 없었지만 주말에 오랜만에 시댁에 찾아갔어요. 우리가 올 걸 몰랐던 시모가 현관문을 열어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거실에 들어가 보니 택배 박스들이 정신없이 굴러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가 얼른 박스들을 베란다로 치워버리더라고요. 슬쩍 베란다를 봤는데 박스도 많고 무슨 물건들도 막 쌓여 있었죠. 아니, 오면 온다고 미리 전화라도 좀 하지. 대뜸오고 그래. 어머니,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그랬죠.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근데 저게 다 뭐예요? 사업하신다더니 쇼핑몰 같은 거 하세요? 아님 물건 떼다 파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아, 그래. 너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게 뭔데요? 영양제 같은데 보통 병에 성분 같은 거 다 써 있는데 이건 무슨 영양제예요? 이게 여성 전용 영양제야. 여자 몸 따뜻하게 하는데 좋은 거고 암튼 여자한테 참 좋은 약초들만 골라서 넣은 거라니까 내가 3달치 줄 테니까 한번 꾸준히 먹어봐봐.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꾸준히 챙겨 먹는 거 잘 못하는데. 내가 맨날 전화해서 먹으라고 챙겨주랴? 아,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라. 내가 샀는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진짜 18K 금이 든 화장품이야. 이거 한 달만 바르면 기미가 싹 사라진다니까? 이거 바른다고 무슨 기미가 사라져요. 피부과 가도 안 없어지는 게 기미인데. 너무 과장 광고 같은데요? 어머니가 이거 사신 거면 어머니도 속으신 것 같은데?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거 바르고 그 꺼멓던 기미가 없어졌는데? 네가 못 봐서 그래. 그니까 너도 한번 발라보라고. 너 여기 기미 있잖아. 이거 한 달 발라보고 얼마나 달라지는지 봐라. 자, 어서 가져가라. 그렇게 마음에도 안 내키는 물건들을 한아름 떠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걸 시작으로 시모가 전화를 엄청 자주 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용은 항상 자기가 준 물건들 얘기였어요.
내가 저번에 준 그 영양제 매일 먹고 있니?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지? 다음 주에 집에 좀 와라. 다른 물건 좀 더 가져가. 내가 이번에 새로 가져온 게 좀 있다.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저한테 주지 말고 파셔야죠. 다 팔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 홍보하려면 투자를 해야지. 너 화장품 거의 다 발랐지? 어떠니? 기미가 확실히 옅어졌지? 나한테 얼굴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라. 사진은 왜요? 그리고 기미 자국 난 거 똑같아요. 바뀐 거 모르겠는데요. 그냥 눈으로 봐선 몰라. 사진으로 봐야 된다니까? 잔말 말고 사진 보내봐. 아, 그리고 너네 회사 사람들한테 좀 소개해봐. 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화장품이 없다니까? 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고 그러는 거야. 직장 사람들한테 이런 거 말하긴 좀 그렇죠. 그런 거 원하시는 거면 저한테 물건 주지 마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아유, 매정하긴. 그거 좀 물어봐주면 뭐 어디 덧나니?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시험이 좀 도와달라는 건데. 다이아 등급 되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원. 아유. 아님, 너 친구들 없어? 친구들한테 좀 말해서 팔아봐라. 내가 샘플은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다이아 등급이 뭔데요? 어머니 쇼핑몰 사업하시는 거 맞아요? 쓸데없는 거 물어볼 거면 끊어. 사주지도 않으면서 뭐 말이 많아. 시모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뭔가 싸한 기분을 느낀 저는 시모가 준 물건들을 인터넷에서 폭풍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정보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다단계 물건들이었던 거죠. 참나,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어쩐지 물건들 포장도 허술하고 이름들도 다 이상하고 촌스럽다 했더니 왜 진작 의심을 하지 않았던지 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저는 너무 열이 뻗쳐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집에 와 있던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자기 어머니 다단계 하는 거야? 자기 알고 있었어? 그거 완전히 다단계는 아니고 시스템이 좀 그런 건 알고는 있었지. 근데 완전 사기고 그런 건 아니야. 베란다에 물건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게 사기가 아니야? 다 어머니 돈으로, 정확히는 자기 돈으로 그거 다 사들이고는 지금 다 못 팔아서 처박아 두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대. 일단 그냥 둬. 뭐라고 하면 더 난리치신다고. 너가 감당할 수 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닌 건 아니라고 당장 관두라고 확실히 말을 하고 그만하게 해야지. 못 감당한다고 그냥 둔다고? 나도 이미 예전부터 계속 말했었는데 씨알도 안 먹혀. 그렇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둬. 그럼 어머니가 예전부터 다단계 한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네? 그러고서 나한텐 개인 사업한다고 거짓말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완전히 나 속인 거잖아. 야, 그럼 거기다 대고 우리 엄마 다단계 한다고 말해? 그럼 네가 잘도 결혼했겠다. 또 당장 결혼 안 한다고 내뺐겠지. 뭐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뭔 사기 결혼이야. 엄마 그거 팔아서 돈 벌기도 해. 다단계가 다 이상한 게 아니야. 유명한 그 건강식품 그것도 알고 보면 다단계야.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난리야. 일단 좀 넘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봤자 너만 다친다니까. 다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남편 놈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계속 몰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남편 말에 속아서 또 그런가 하고 말았겠지만 같이 살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저 인간 자체에 대해 좀 알았다고 해야 하나? 더 이상은 쉽게 남편 말에 휘둘리지는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일단 사태를 파악할 겸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 왜 통 연락이 없니? 이렇게 시어미가 전화를 해야겠어? 요즘 아주 며느리살이 한다니까. 너 그나저나 영양제 다 먹어가면서 왜 말이 없니? 좋은 거 같으면 친구들한테 소개 좀 해서 팔으라니까. 어머니,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어머니 하는 거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뭐 다단계? 얘가 격떨어지게 뭔 소리야. 이건 프리랜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야. 네가 뭘 알고 그딴 소리를 해? 그게 다단계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 확실하고요.
어머니 그거 당장 관두세요. 그거 해봤자 돈 못 벌어요. 더 날리기만 해요. 네가 뭔데 감히 건방지게 관두라 말아야. 한참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도움은 못 될 망정 죄를 뿌려? 이래서 며느리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시어미 사업에 고춧가루나 뿌리고 잘하는 짓이다. 저는 관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하고 안 하고는 어머니 맘이지만 저나 재영 씨한테는 피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어떤 물건도 주지 말고 팔아달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주신 거 다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모가 매일 몇십 통씩 전화를 해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메시지가 넘어오길래 수신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제 주변은 고사하고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 중에도 다단계 하는 사람은 본 적도 없는데 시모가 다단계에 미쳐 살다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시모도 다 꼴보기가 싫어서 시댁엔 당연히 발길을 끊었고 6개월 넘게 시댁에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가온 명절에도 가지 않았더니 남편이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평소엔 안 간다고 쳐도 명절인데 추석에 시댁을 안 가는 게 말이 돼? 너 우리 집이 우습지? 내가 전에 말했잖아. 어머님이 다단계 끊고 베란다에 산처럼 쌓인 물건 처리할 때까진 발길 끊는다고. 너 진짜 매정하다. 우리 엄마가 그거 한다고 너한테 뭐 피해줬어? 심지어 화장품이며 약이며 공짜로 줬잖아. 상견례 때도 니네 부모님한테 선물 딱 드리고 장인 장모님 공짜라고 엄청 좋아하시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드렸던 것도 다 거기 물건이었다 이거지? 그러면 그렇지. 사뒀다가 안 팔린 거 준 거겠지. 진짜 넌덜이 난다. 그리고 내가 왜 피해본 게 없어? 내가 준 용돈으로 생활비는 안 하고 다단계 물건 사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용돈이야 나랑 같이 주는 거지. 뭐 다 네 돈으로 돼? 용돈 그거 얼마나 드린다고 생색내기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용돈 안 드리잖아. 왜 니네 엄마만 주는데? 나도 더 이상 호구 잡히기 싫어. 앞으로 너 혼자 니네 엄마 용돈 줘. 그럼 다단계를 하던지 말던지 난 신경 끌 테니까. 그렇게 남편과도 냉전이 시작되었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모 문제로 싸우니 인생이 즐겁지가 않고 매일 지치더라고요. 결혼 생활 때문에 제가 더욱 불행해지니 진짜 다 관두고 혼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죠. 너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오셨었는데 좀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해봤지. 무슨 말을 했는데요? 아니, 자기가 파는 물건 너한테 뭔 얘기 들은 거 없냐고 하더니 없다니까 한참 무슨 화장품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공짜로 갖다 준다나. 괜찮다고 했더니 이번엔 혼자 집에서 심심하게 뭐 하냐면서 자기랑 같이 화장품 사업을 해보자는 거 있지? 엄마, 앞으로 시어머니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알았죠? 뭔 말을 하던지 무시하고요. 시댁에 무슨 일 있니? 네 시어머니는 같이 사업하려면 돈을 먼저 투자하라는데 액수가 엄청난 거 있지? 그래서 내가 놀라서 너한테 전화해본 거야. 시댁에 돈 필요한 일 생겼니? 아휴, 내가 엄마 걱정할까봐 나중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다단계를 한대요, 다단계를. 지금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진짜 더 이상 못 참아. 내 말 아셨죠? 걱정 마시고 절대 시어머니 전화 받지 마세요. 저는 우리 친정까지 우습게 알고 건드렸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씩씩대며 다짜고짜 시댁으로 쳐들어갔죠. 가뜩이나 좁아터진 방 2칸짜리 빌라 안에 물건들이 가득 차서 아주 터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베란다는 이미 오래전에 꽉 찬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같이 다단계 하자고 한 거 맞아요? 아유 깜짝이야. 아주 인연 끊을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웬 행패야. 아니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돌리지 말고요. 우리 엄마한테 돈 투자하라고 했다면서요. 그것도 5천만 원을.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다단계에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감히 시어미한테 미쳤냐고? 한 가족 됐으니까 다 같이 잘 살자고 내가 제안을 한번 해본 건데 뭘 그렇게 난리를 부려?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화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도 어디 가서 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저는 거실에 나다니는 박스들을 다 발로 차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미쳤나?
야,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그만 못해? 시무가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채다가 제가 멈추지 않으니까 글쎄 제 팔을 막 핥히는 거 있죠. 얼마나 손톱을 깊게 꽂아놨는지 금세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저는 시무를 확 밀쳐버리고 베란다로 가서 거기 있던 박스들도 다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유리로 된 건지 깨지는 소리들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화상 좀 말려줘요. 저게 얼마짜린데. 아이고, 야, 너 진짜 미쳤냐? 너 나가, 당장 꺼져. 앞으로 내 앞에서 다단계의 다짜만 꺼내기만 해봐요. 그때는 싹 부셔버리는 걸로 안 끝날 테니까. 그리고 다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말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란 작자가 들어오자마자 따져대더라고요. 아마도 제 엄마가 전화해서 한참 하소연했겠죠. 진짜 엄마 집에 있던 박스 다 때려 부셨어? 엄마도 때리고? 너 이거 진짜면 나 그냥 못 넘어가. 참나, 내가 때렸대? 그럼 이 상처는 보여? 이건 말해? 그리고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5천만 원 달라는 소리 했다는 건 들었니? 그리고 그놈의 다단계 물건들 다 때려 부셨다는데 속 시원해 해야지 왜 화를 내? 너도 한통속이야? 아까워 죽겠어? 말을 해도 진짜 격떨어지게 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난 니네 엄마 다단계 정리할 때까진 다시는 얼굴 안 볼 거야. 당신이야말로 당신 엄마한테 가서 당장 때려치라고 해. 당신도 나한테 강요하면 나 이혼 생각해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하니까 한동안은 잠잠하더라고요. 시모 문제가 없으니까 남편이랑도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제발 이대로 시모가 정신 차리기만을 바랬죠. 다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지 이혼을 생각하고 하진 않잖아요. 저도 제가 한 선택에 후회 없이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가면서 100년해로 해보길 바랬었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마치 폭풍 전야였던 것처럼 조용하던 일상에서 느닷없이 그날이 찾아왔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집 아파트 앞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작은 용달차가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이사를 하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피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짐을 내리고 있는 용달차 앞에 시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서 시모를 끔뻑끔뻑 바라봤어요. 시모가 저를 발견하고 엄청 반가운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왔니? 내가 너 퇴근 시간에 딱 맞춰 왔네. 대충 버릴 거 버렸더니 짐도 별로 없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저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이 짐은 다 뭐예요? 아니 뭐가 뭐야. 나랑 영수 짐이지. 영재가 아직 말 안 했어? 아, 너 놀랄까 봐 이사 오고 말하려고 했나 보다. 일단 올라가자. 얼른 짐 옮겨야지. 잠깐만요. 우리 집에 이사를 온다고요? 어머님이랑 서방님이요? 왜요? 일단 짐 올리지 마세요,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짐을 옮기려는 인부 아저씨들을 저지하고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야?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신다고 짐을 다 끌고 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기는 알고 있었어? 아, 그게 내가 오늘 이사 들어간 다음에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세금을 다 날리셔가지고 갈 데가 없으셔. 어떡하겠어. 우리 집에 방 하나 남잖아. 일단 급한 대로 같이 지내야지. 우리 집? 내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무작정 짐 들고 쳐들어왔다 이거네. 멀쩡하던 전세금이 도대체 다 어디 간 건데? 설마 또 다단계야? 아, 나도 미치겠어. 나도 몰랐어 진짜. 아, 그리고 네 탓도 있어. 네가 물건 다 부셔서 그거 도로 메꿔야 된다고 전세금을 빼서 또 샀대. 너도 책임 있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이사는 하고. 책임은 무슨 개뿔. 너 집에 바로 오지 말고 법원 가서 이혼 서류 가져와. 이사는 절대 못 들어오니까 당장 이혼해. 저는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리고 제 허락도 없이 벌써 짐을 옮기는 시모 앞을 막아섰어요. 여기 못 들어오니까 당장 짐 다시 용달에 싣고 가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도로 실어? 아저씨 12층으로 다 옮겨요. 아저씨 다시 용달에 실으세요. 이 집에 박스 하나라도 올리면 주거 침입죄로 다 신고할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미쳤나?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와서 산다는데 니까짓 게 뭔데 안 된다 만다야. 여기가 네 집이냐? 아주 웃기는 애네. 야, 싫으면 네가 나가.
시모는 작은 상자를 든 손으로 저를 팍 쳐버리고는 엘리베이터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기더라고요. 집으로 올라가 보니까 남편 놈이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건지 이미 문도 활짝 열려있고 짐도 몇 개 올려져 있었어요. 소파에는 시모 가방이 있었는데 핸드폰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시모 핸드폰을 가져다가 카톡을 열어봤죠. 세상에 친구가 500명이 넘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지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시모가 짐을 옮겨놓는 사이에 시모가 연락을 나누던 친구들에게 모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용달 아저씨한테 갔죠. 아저씨, 제가 일당 2배 드릴 테니까 짐 다시 다 실어서 원래 오셨던 그 빌라 앞에 좀 내려다 주세요. 제가 이 집 주인이고 전 절대 이사 허락 못해요. 법적으로 일 커지면 여기에 짐 내려준 아저씨도 피해 가실 수 있어요. 그니까 부탁드릴게요. 아유, 보니까 저 아줌마 며느리인 것 같은데 아니 고부간에 해결을 하지 왜 생사람을 잡으려고 해요. 알았어요. 다시 다 짐 내릴 테니까 나한테 이 문제로 다신 연락하지 마슈. 그렇게 집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 보니 시모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미친 듯이 계속 울려대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도 쉬지 않고 울려대는데 시모 얼굴이 울상이 돼서 손을 덜덜 떨고 있었죠.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서 짐이 다시 다 내려가고 용달차가 갈 때까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사이에 대충 일주일 정도 지낼 짐만 챙겨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역시나 몇 시간 후에 제 핸드폰으로 남편과 시모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수십 통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핸드폰을 꺼놓고 친정 부모님과 도란도란 얘기하며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보냈네요. 늦은 밤이 돼서야 다시 핸드폰을 켜니 부재중 전화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곤 불이 나게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어디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지? 엄마 핸드폰으로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 보낸 거 너지? 엄마 지금 미치기 직전이야. 너 당장 집으로 와. 당장 일 다 수습하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엄마가 그거 다 단 게 아니라며. 그럼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너 다 미리 준비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다단계라고 그 증거들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 언제부터 그런 짓을 하려고 준비한 건지 진짜 너한테 진절머리 난다. 내가 다단계라고 하도 말해도 네 엄마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별수 있니? 그래서 내가 하나둘씩 증거 찾아서 모아뒀다 왜? 저는 시모가 파는 물건들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다단계 업체라는 것과 파는 제품들이 아무 효능도 없고 원가가 터무니없이 싸다는 기사들을 다 모아놨었어요. 시모한테 보여주려고 했지만 CR도 안 먹혔었는데요. 시모 핸드폰을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시모 지인들한테 그 증거들을 똑같이 다 보내버린 거죠.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어서 빨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우리 집?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말은 바로 해야지. 그게 왜 우리 집이야? 내 집이지? 넌 그 집에 10원 한 장 안 보탰는데 왜 네 마음대로 내 집에 니네 엄마를 데려오냐고. 너야말로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랑 이혼할 거니까. 네 엄마랑 내일 아침에 당장 나가.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음날 아침 바로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받아다가 남편 회사로 퀵으로 보냈어요. 역시나 불이 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네가 잘못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너야말로 정신개조 좀 해야겠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법원에서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알려주겠지. 서로 힘 빼지 말고 이혼 서류 적어서 네가 법원에 내. 3일 안에 안 내면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더 이상은 남편놈과 말하기도 싫고 진절이 나서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3일 기다리고 바로 소송에 들어가려고 변호사도 부지런히 만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다녔어요. 끝까지 제 입장이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지 엄마 편만 드는 걸 보니까 더는 생각할 것도 없더라고요. 마음은 이미 식을 대로 식었고 오로지 이 비정상적인 가족한테서 벗어나려면 이혼만이 답이라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진짜 어이없었던 건 3일째가 딱 되는 날에 시모랑 남편이 제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 있죠? 지금 생각해도 동료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 미치겠네요.
퇴근하고 나가는데 남편이 저를 거칠게 잡더라고요. 시모랑 둘이 저를 둘러싸는데 둘 다 눈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저런 눈빛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건지 진짜 순간 흠칫했어요. 야, 이 앙큼한 년아.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나 알아? 그리고 뭐 이혼? 너는 내가 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 사람들이 지금 환불해달라고 난리가 났어. 어디서 검증되지도 않은 다단계 물건을 그렇게 비싸게 팔아놓고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아줌마처럼 바보인 줄 알아요? 고소는 안 당하는 걸 다행인 줄 알고 환불이나 잘해줘요. 뭐 해줄 돈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줌마? 이게 아주 막 나가네. 당장 손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시어미한테? 이혼하는 마당에 시어머니 되고 바라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도 내 집에 빌 붙어 있죠? 내일까지 당장 나가요. 그게 왜 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인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아직도 말 안 했냐? 너도 참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네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 아줌마, 그거 내 명의로 된 내 아파트예요. 내가 결혼 전부터 혼자 살았던 내 아파트라고요. 내가 아줌마 아들 기 살려주려고 지금까지 말 안 했던 건데 그 고마운 걸 잘 모르네. 요즘처럼 집 사기 어려운 시기에. 야, 집 있다고 유세냐? 아직 이혼 전인데 내 집이기도 하지. 내가 네가 가란다고 나가야 되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야?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집 전세 내놨으니까 당장 내일 짐 다 뺄 거야. 당장 나가기나 해. 뭐? 집을 내놨다고? 누구 맘대로? 네가 뭔데? 당장 취소해. 난 절대 못 나가. 남편이 악을 쓰면서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거 있죠. 저는 남편을 세게 밀어버렸고 남편이 중심을 잃고 철푸덕 넘어져 버렸죠. 말이라도 네 집이라고 해주니까 진짜 네 거라도 된 줄 알았어? 내일 이혼소송 들어갈 거니까 너도 변호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또 회사나 친정으로 찾아오면 오늘처럼 가만히 당하진 않을 거니까 똑똑히 알아들어. 그게 네 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아들이 대출받아서 산 거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에서 나가라 말아야? 나한테 발악할 시간에 등기부 등본 떼어보는 게 빠르겠네요. 그럼 누가 그 집 주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잘난 아드님 다시 곱게 반납해 드릴 테니까 둘이 그 대단한 물건들 팔면서 부자 되세요 그럼. 내 집에선 당장 나가시고. 저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악을 쓰는 남편과 시모를 벗어났고 회사 동료들 보기에 창피스러워서 이틀 동안 병가까지 냈었답니다. 부끄럽지만 친정 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려야만 했고요. 제 말을 다 들으신 아버지는 한동안 담배만 피시고 어머니는 흥분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옆엔 내가 그딴 거 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내가 알아채고 결혼을 말려야 되는 걸. 바보같이 어디 다단계하는 집구석에 내 딸을 보내서 고생고생을 시켰네. 아이고. 저도 남자에 미쳐서 남편이 모은 돈 있다고 거짓말하고 잘못했죠 뭐. 내가 내 팔자 꼰 거라고 생각해야지 어쩌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잘 생각한 거다. 아직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으니까 아니라고 생각들면 빨리 끝내는 것도 현명한 거야. 소송하는 건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보자. 어쩐지 신혼집을 새로 안 사고 그 집에서 들러붙어 살 때부터 이상하다 싶더라니. 어디서 그런 그지 같은 놈이 사위로 들어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준비될 때까진 결혼 못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가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헤어졌을 때 지금 사는 집이 내 아파트라는 말을 실수로 했던 것 같았는데 그걸 들었었나 봐요. 친정 부모님이 아파트가 두 채셔서 세금 때문에 저한테 증여를 일찍 해주셨던 거였거든요. 하긴 돈이 3천도 없던 놈이 무슨 재주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결혼 전에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었죠. 그래도 자기 집인데 이렇게 여기서 신혼집 시작하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 자기야. 내가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신축 아파트 매매해서 행복하게 살자. 괜찮아. 다 사정 맞춰서 사는 거지 뭐. 나도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사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서로 직장도 가깝고 딱 좋지 뭐. 역시 내가 자기를 만난 게 하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근데 나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들어줄 수 있어? 뭔데?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그건 진짜 안 돼? 아,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이 집 전세 대출 받아서 구한 거라고 말하면 안 될까? 사실대로 말하면 왠지 내가 대를 싸위 하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 그럼 엄마가 장인 장모님 뵙기도 좀 그럴 것 같고. 안 될까? 그래, 어머니 마음이 편하시다면 뭐 그래도 되지 뭐. 난 집에 대해서 말 아낄 테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모든 걸 다 지 편하도록 맞춰준 탓일까요? 거머리같이 저에게 찰싹 달라붙은 남편놈을 떼어내기 위해서 이혼 전쟁을 시작했답니다. 역시 제 편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건 친정 부모님 뿐이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놈은 절대 이혼은 못한다며 협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소송을 거니까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는데 기함을 했죠. 지 돈 한 푼 안 들어간 제 아파트를 무려 반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린가요? 지도 뭐 생활비 냈고 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데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여지껏 다 맞춰줘가면서 살았는지 지나간 결혼 생활이 후회만 될 뿐이었네요. 다행히 이혼 소송은 잘 마무리됐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위자료를 받는 걸로 끝낼 수 있었어요. 제 아파트야 당연히 결혼 전부터 저만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편놈이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고요. 이혼하고도 한동안 술 먹고 친정집에 찾아오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본 날도 또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또 무시하고 가는 거 봐. 야, 나 좀 보라고!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다 끝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여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제발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나 진짜 엄마랑 못 살겠어. 너무 지겨워. 당신한테 위자료 주고 돈 한 푼 없어서 코딱지만한 반지하 월세 사는데도 그놈의 다단계의 미련을 못 버리고 나 진짜 미치겠어.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난 더 이상 당신 집 그 구질구질한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나 곧 이사 갈 거니까. 여보, 제발 어디로 이사 가는데?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여보, 가지 마! 남편놈이 글쎄 가려는 제 손목을 잡고는 끌어당기기 시작하는데 남자 힘이 워낙 강하니까 빠져나오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달려오셨죠. 아저씨, 경찰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무슨 경찰이야. 제가 이 여자 남편입니다. 가세요. 가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진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까 남편놈이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아파트를 나가더라고요. 어휴, 저런 비겁한 놈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었는지요. 저는 신혼집 전세를 준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해서 얼른 거처를 옮겨버렸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다신 전 남편을 보지 않을 수 있었고 직장도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잘 살고 있답니다. 가끔 사귀며 다단계며 그런 뉴스를 보면 전 시모가 생각이 나네요. 만약 제가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면 아마 제 아파트까지 시모가 담보를 잡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네요. 벌써 이혼한 지 몇 년이 훌쩍 지났지만 혼자 지내는 지금의 일상이 정말 만족스러워서 외로울 틈이 없어요. 결혼할 당시에는 그 남자 없으면 외로울 것 같고 결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야 제 자신을 더욱 아껴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이 사실 제일 평화롭고 소중한 것 같아요.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동네에서 작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단골 손님이 사연 올리면 바로 뽑힐 것 같다고 한번 들어보고 사연 보내보라고 권유해 주셔서 찾아서 들어봤는데 정말 별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 사연도 흔치 않은 일이라 손님들 없는 시간에 틈틈이 작성해서 보냅니다. 결혼 초반 때 징글징글했던 시모의 행패를 공개할게요. 재밌게 잘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다가 28살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마음도 잘 통하고 트러블 없이 오래 연애하다가 34살에 결혼했습니다. 시모는 남편 10살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한창 보살핌이 필요했던 어린 나이에 남편이 기억하던 시모는 늘 아버님께 이혼해달라고 소리치고 화를 내던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혼 후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가 연락조차 없었다고 해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할 때부터 시모는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30살이 되던 해에 아버님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님이 떠나시니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옆을 계속 지켜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남편과 아버님 댁에서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누군가 싶었는데 시모였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몰라봤어요. 누구세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요? 아버님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모가 모든 장례가 끝난 후 남편을 찾아왔어요. 갑자기 뻔뻔하게 엄마 행사를 하며 찾아온 시모를 이해할 수는 없었고 남편도 시모가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연락은 받았는데 일이 있어서 정리하고 오다 보니 장례가 다 끝나버렸네. 미안하다. 왜 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했다, 준호야. 엄마가 나빴어. 이제서야 내가 너무 가정에 소홀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 이제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니? 나 이제 갈 곳도 없고 떠돌이 신세야. 갈 곳도 없고 본인이 찾아갈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다며 울면서 애원하는 친엄마를 또 매정하게 내칠 수는 없었기에 같이 살지는 않아도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일도 안 하고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저희도 30대 중반으로 나이가 되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혼주석은 시모가 채워주게 되었죠. 결혼을 준비할 때도 어찌나 바라는 게 많던지 진주 목걸이를 해달라, 가방을 사달라, 옷도 한 벌 해줘라. 정말 귀찮게 참견을 했어요. 다들 아들 결혼하면 진주 목걸이랑 가방도 받던데. 참, 한복은 대여로 하고 난 예쁜 원피스 한 벌로 해주면 안 되니? 어머님, 사시고 싶은 원피스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같이 옷 보러 가볼까요? 어머, 그럴래? 며느리가 생기니 너무 좋네, 정말. 그래도 남편의 엄마이고 어쨌든 시모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선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드렸죠. 진주야, 너네 신혼여행 하와이로 간다며? 거기 구찌가 그렇게 싸다더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나 요즘 지갑 바꿀 때가 됐거든. 혹시 구찌 매장 들리면 내 거 지갑 하나 좀 부탁해도 될까? 아, 구찌 지갑 갖고 싶으세요? 아니 뭐 꼭 가지고 싶다기보다 지갑이 좀 낡았어. 이것 봐, 너덜너덜해가지고 너가 사준 가방이랑 이 지갑이랑 안 어울리잖아. 그리고 얘 내가 또 가방 사달라고 하긴 염치가 없고 가방은 됐으니 지갑 하나만 이쁜 거. 이거 좀 볼래? 내가 좀 받은 건데 매장에 있으면 이걸로 부탁해. 그럼 그 사진 일단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럴까? 처음부터 맞춰들었던 것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시모는 점점 더 저에게 원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는 남편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저한테 잘해주는 척 하셨어요. 진주야, 여기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더라. 요즘 너 카페 오픈 준비한다고 힘들지? 많이 먹어. 네, 여기 맛있네요.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너 이 반찬 잘 먹네. 더 달라고 해야겠다. 이모, 이 장아찌 좀 더 주실래요? 우리 며느리가 잘 먹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남편이 자리에 없을 때는 태도가 싹 변해서 저를 막 타박하곤 했습니다. 정말 많이도 먹네. 너 다이어트는 안 하니? 요즘 애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1일 1식 한다던데 너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같더라. 관리 좀 해. 카페 사장이 뚱뚱하면 손님들 싫어해. 카페 오픈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잘 챙겨 먹어야죠. 나중에 카페 일 익숙해지면 그때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저 어디 가서 뚱뚱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어머 얘는 내가 너 뚱뚱하다고 했니? 그렇게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고.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럴 때마다 황당하고 어이도 없었지만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매번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준아, 왜 전화를 안 해? 전화 좀 자주 해. 내 친구 며느리는 매일 안부 연락한다던데. 너는 뭐 카페 핑계로 전화는커녕 문자도 없어? 내가 연락해야 나중에서야 답장 보내고. 아주 누가 시엠이고 며느리인지. 어머니, 저 요즘 바쁜 거 뻔히 아시면서.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고 집기들도 사야 해서 정신 한 개도 없어요. 친정엄마한테도 한 달에 2-3번 연락할까 말까인데.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너만 바쁘니? 나도 바쁘다 얘. 아무튼 내일부터는 매일 안부 전화해. 매일은 좀 심해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제 친구 중에 매일매일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린다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얘 말 대답하는 것 좀 봐라. 아무튼 전화해.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지. 토를 달아. 아니 친정엄마한테도 전화 못 드리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자리에 왔길래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매일 전화하라고 하시는데? 뭐 매일매일? 엄마, 나도 매일 안 하는데 며느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아니, 난 며느리랑 좀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남편이 오니까 살짝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남편이 옆에 없다 싶으면 전화를 해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 아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그래도 어머님이 전화해서 통화는 했네요. 깜빡할 게 따로 있지. 그리고 네가 해야지 매번 내가 해야겠니? 그렇게라도 통화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너는 정말 한마디를 안 주는구나. 아무튼 내일은 네가 전화해. 뭐 이 정도까지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귀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모는 점점 저의 모든 것에 참견을 하려고 했어요. 종종 오픈 준비하는 카페에 찾아와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던지 쫓아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었죠. 갑자기 남편 30살 돼서 나타난 시모를 받아들이기도 힘들었는데 또 바라는 것도 많으니 버겁기도 했어요. 적당히 바라셔야 말이죠. 속이 터졌습니다. 진주야, 너는 젊은 애가 감각이 이렇게도 떨어져? 이 벽 색깔 구려. 누가 카페에 이런 색을 써? 젊은 세대들은 이런 튀는 색 좋아해요. 제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걸요? 요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예전이랑 달라요. 아유, 걱정이다, 걱정이야. 그리고 이거 테이블 너무 불편해. 의자도 이게 뭐야. 테이블이랑 의자를 통일해야 안정감도 있지. 어머니, 요즘 인기 있는 카페들은 밋밋하게 안 해요. 특이한 걸 더 좋아해요. 여기 있는 것들 모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예쁘다 했어요. 어머님 시대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내가 왕년에 얼마나 센스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너 이렇게 네 멋대로 하다가 손님 뚝 끊겨 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도 다 시장 조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어디서 하는 건지 너무 이상해. 심심할 때마다 오셔서 제가 하는 모든 것에 트집을 잡았어요. 진짜 화가 났던 건 그렇게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면서 인테리어 소품이나 잔이나 접시 등을 챙겨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 카페에 이 화병은 안 어울리는데? 우리 집에 어울릴 것 같다.
그치? 이거 내가 가져간다. 어머니,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병이에요. 화병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거 사드릴게요. 일단 이건 놓으시고. 얘는 정말 쪼잔하게. 넌 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넌 돈도 많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것도 못 줘? 뭐 얼마나 한다고. 하나 더 사. 진주야,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간다. 이따 전화해. 제가 정말 고심해서 고른 고급 화병을 자기 가방에 쏙 넣어서 후다닥 도망치듯 가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그날은 빨리 가시는 것 같아서 뒀습니다. 달라고 해봤자 어차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주실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잔이랑 접시를 정리하고 있는데 개수가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개수를 잘못 발주 넣었나 싶어서 확인했는데 발주는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었고 업체에서도 수량에 맞춰 잘 보냈다며 확인받았죠. 솔직히 시모가 의심이 되었지만 그냥 추가 발주 넣었습니다. 시모가 주말에 놀러오라고 호출한 날 집에 갔더니 주방 한켠에 그 없어졌던 커피잔이랑 접시가 떡하니 놓여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 커피잔이랑 접시 언제 가져가셨어요? 어머, 얘 좀 봐라. 말 서운하게 하네. 가져갔다니. 네가 뭐 도둑이니? 그때 너한테 얘기했더니 가져가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니? 당연히 기억날 리가 없죠. 시무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었는걸요. 제가 카페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던 걸 핑계로 없는 말을 지어내시더라고요. 아무리 정신없었어도 시무가 얘기했으면 기억이 안 날 리 없을 겁니다. 엄마,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저한테 사달라고 하시지 그냥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아니야, 아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제가 깜빡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네. 아, 맞다. 준호야,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식당 거기 오늘 가볼까? 옆집 아줌마가 그러던데 진짜 맛있대. 남편이 그냥 가져가신 거냐고 다시 물었지만 시모는 모른 척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죠. 저보다 어른이지만 참 철없고 생각 없으시다 싶었지만 어차피 주문 다시 해서 문제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싶었어요. 카페 가오픈을 앞둔 날 어김없이 시모는 또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진주야,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는데 걔가 부잣집 영감탱이랑 재혼을 했거든? 아마 그년 엄청 치장하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 전에 보니 샤넬 가방 있던데 그거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건 저희 엄마가 결혼했다고 주신 선물이라 저도 아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가방 선물해드렸잖아요. 그 가방은 어쩌시고 제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건 너무 자주 들고 다녔잖아. 데일리백 개념이고. 그리고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모 기죽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잖아. 깨끗이 사용하고 바로 줄게. 나 자주 오잖아 여기. 한 번만 빌려주라. 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안 빌려주진 않을 거지? 제 동생도 빌려달라고 않는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시니 저 정말 곤란해요. 하루만 쓴다니까? 아, 진짜 이번만이에요. 다음에 또 빌려달라고 하셔도 안 빌려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준호가 준 용돈 이번에 다 써서 그러는데 오는 길에 30만 원 좀 뽑아와줘. 친구들 만나는데 지갑에 돈 없으면 좀 그렇잖아. 안 그래? 남편도 죽고 혼자 지지리 공상 떤다고 애들이 수군대는 거 듣기 싫단 말이야. 벌써 용돈 다 쓰셨어요? 이번에 신랑이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조사도 좀 있었고 뭐 이것저것 쓰다 보니 다 썼지 뭐야. 다음 달엔 아껴 쓸 테니까 이번만 좀 더 줘. 어머니, 제가 오늘은 그냥 들어드리는 건데 다음부턴 절대 없어요. 또 서운하게 말한다 너. 내가 말할 때마다 어쩜 그렇게 다 말대답이니? 아, 알겠으니까 어서 다녀와. 이제는 제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돈까지 뜯어가는구나 싶었죠. 남편이 용돈 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곤란했지만 또 바보같이 거절하지 못해서 용돈도 가방도 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제 샤넬 가방을 빌려간 시모가 한동안 카페에 오시질 않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전화를 하루라도 안 드리면 왜 연락 안 하냐고 난리쳤던 시모가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린 날에도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이러다가는 못 돌려받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품을 떠나서 친정엄마가 선물해준 소중한 가방이었기에 꼭 돌려받아야만 했어요.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방 언제 가져오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왜 요즘 카페 안 오세요? 제 가방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바로 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너는 정말 말을 해도 그렇게 싹둑머리 없이 하니? 내가 안 준다고 했어? 주려고 했는데 계속 바빠서 못 가져다 준 거야. 정말. 저 이번 주에 결혼식 있어요. 그 가방 메고 갈 거예요. 오늘 일 없으시면 카페에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카페 정리 끝내고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아, 그럼 나 오늘 또 약속 있는데 오늘까지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전에 이 가방 들고 갔더니 기집애들 아주 난리가 난 거야. 어찌나 기가 살든지. 그럼 내일 꼭 돌려주세요. 내일 안 돌려주시면 신랑이랑 같이 어머님한테 받으러 갈 거예요. 너 나한테 협박하는 거니? 참나, 샤넬이 뭐라고? 알았다, 알았어. 더러워서 정말. 준다고. 오늘까지만 쓰고 내일 가져다 줄게. 남편한테 얘기한다고 하니 그 다음날 바로 가져오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귀에 들어가는 건 또 싫었었나 봐요. 카페에 오신 어머니는 오자마자 어찌나 투덜투덜 거리시던지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며느리 가방 빌려달라는 것도 솔직히 염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자, 여기 가져왔다. 됐니? 정말 명품 가방 있다고 아주 유세야, 유세야. 샤넬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엔 어머님이 하루만 쓰신다고 하시다가 말 바꾸시고는 저도 서운해요, 어머님. 아, 맞다. 지난주부터 가오픈해서 이제부터 카페가 좀 바쁠 것 같아요. 바쁜데 뭐? 어쩌라고? 오지 말라고? 한동안은 바빠서 어머님 오셔도 챙겨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요. 카페 오픈하면 한 달 정도는 손님이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운영이 좀 안정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때 놀러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머님이 저 대신 음료 만들어 주실래요? 참나. 야, 안 와, 안 온다. 정말 아주 치사해. 요즘 너 너무 섭섭하다 정말. 내가 온다고 손님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나 있다고 올 손님이 안 온다니? 손님들 맞이하려면 안 그래도 더 정신없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오셔서 또 참견하면서 투덜거리면 진짜 못 견딜 것 같았어요. 분명 시모가 한마디 할 걸 알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좀 덜 오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카페 오픈 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니 손님들도 확실히 많이 찾아오셨고 매일매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나하나 제가 신경 쓰고 준비했던 카페라 더더욱 애정이 컸어요. 남편이 업무차 지방 출장을 5일 정도 내려갔을 때 일이에요. 마침 시모 생일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저 혼자 가서 축하드린다고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남편이랑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께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꿈 꾸셨어요? 오늘 신랑이랑 같이 찾아뵈어야 했는데 주말에 준호 씨 올라오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어머님 지난번에 먹고 싶다고 했던 스테이크집 가요. 제가 미리 예약해 놓을게요. 스테이크는 스테이크인데 너 꼴랑 전화만 하고 마는 거 아니지? 그래도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어머님, 당연하죠. 제가 전화드리기 전에 어머님 계좌로 50만 원 보내드렸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말에도 제가 풀코스로 대접해 드릴게요. 50만 원? 주는 김에 좀 더 주지. 뭐 아무튼 확인해 볼게. 네, 어머님, 저 이제 오픈헤어에서 끊을게요. 연락도 드릴게요.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날은 카페 오픈하고 나서 제일 바빴던 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문 받고 음료 만들고 치우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핸드폰 볼 시간 없이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손님을 받아서 피곤하더라고요. 카페 마감을 좀 일찍 하고 들어가려고 정리하다가 핸드폰을 봤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30통 넘게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결혼 후 첫 생일인데 미역국도 안 끓여주냐며 너 같은 되바라진 며느리는 주변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육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문자를 본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시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인가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결혼하자마자 생일이었는데 시모가 미역국? 생일상이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저보고 맛있는 거 사라고 했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10만 원 주셨습니다. 물론 감사했죠. 하지만 10만 원 주신 걸로 얼마나 생색내셨는지 몰라요. 제 생일 때 외식 비용도 신랑이 냈어요. 케이크도 저희가 사갔고요. 정말 뻔뻔하시고 염치 없으시다 싶었어요. 뭐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어서 그냥 뒀습니다. 시모의 억지를 받아줄 여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할도리는 다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어김없이 카페 오픈해서 오신 손님들 주문받고 음료 만드는 중이었는데 시모가 카페에 쳐들어왔습니다. 야, 너 시어머니가 만만해? 아주 진짜 오냐오냐 하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지 너는?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주문하던 손님도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에게도 모두 시선 집중되었죠. 솔직히 너무 창피하고 화도 났지만 일단 주문받은 음료는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 음료 만들 때까지 잠시 앉아 계시겠어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어머님, 저 여기 손님 음료만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야, 앉긴 뭘 앉아?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시모는 제가 뭐라고 했던 신경도 안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제 영업장이에요. 너 어제 왜 내 연락 다 씹었어? 아니 어쩜 그렇게 내 연락은 안 받니? 나 차단한 거 아니야 너? 정말 답 없는 시모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손님들까지 있는 카페에서 어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곤란하게 만드실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생신 축하를 안 해드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신랑도 출장 가서 없었고 용돈도 50만 원이면 섭섭하지 않게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얘기해봤자 진정될 것 같지는 않아서 손님 음료부터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야, 너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들려? 귀머거리야? 이게 아주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네. 어머님, 손님 계시는 거 안 보이세요? 손님이 주문한 음료는 만들어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계속 시비를 걸면서 저의 속을 긁어놨죠. 정말 당장이라도 시모를 카페 밖으로 내쫓고 싶었어요. 손님,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료를 받은 손님은 후다닥 도망치듯 카페를 나갔습니다. 어찌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너 진짜 이게 무슨 경우야?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아주 개무시를 하네. 진짜 너 본때를 보여줘?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오히려 묻고 싶네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너 왜 내 연락 무시했냐고? 시어머니 생일 돈 띡 보내면 끝이라 이거야? 돈 받고 떨어지라는 거야? 뭐야? 어머님, 제가 어머니 생일 까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축하드린다고 전화드렸고 신랑 없으니 주말에 외식하자고 말씀드렸고 용돈 쓰시라고 생일 선물로 50만 원 드렸으면 할도리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해드려야 해요? 남편이 없어도 시댁이 근처면 일 끝나고 와서 얼굴 비치고 미역국도 좀 끓이고 생일상 차려야지. 얼마나 시애미 알기를 역같이 알았길래 전화도 문자도 다 씹어? 이 싸가지 없는 년. 제가 연락을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는 어머님은 제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셨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10만 원 주셨어요. 결혼할 때도 어머님 원하시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어머님은 저한테 화장품 하나 사주셨어요? 대체 그놈의 미역국이 뭐길래 며느리 영업장에서 깽판을 치세요? 뭐 깽판? 진짜 깽판을 보여줘? 아니 왜 결혼할 때 얘기까지 꺼내? 시모는 카페 내 인테리어 소품들을 다 바닥으로 던지고 깨뜨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발품 팔아서 구매했던 소품들이 와장창 깨졌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주 시어머니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서 가르쳐 주려고. 깽판 친다고 했지? 깽판이 뭔지 제대로 보여줘? 저는 행패 부리는 시모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카페 안에 계셨던 손님들도 오셔서 저희를 말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손님들께도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은 뭐야? 당신들도 내가 웃어? 나 이것들아! 카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길을 멈추고 카페 안을 쳐다봤어요. 밖에서 카페 쳐다보는 사람들을 보고 시모는 또 난리를 쳤습니다. 너네 뭐야? 구경 났어? 꺼져!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당장 나가주세요. 뭐? 너 뭐라고 했어? 어머님 지금 나가주시지 않으면 기물파손 영업방해로 어머님 신고할 거예요. 저 진심이에요. 경찰한테 끌려서 나가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주세요. 뭐? 경찰? 하! 기가 막혀서 뭐 이딴 애가 며느리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날따라 너무 서글펐어요. 저를 향해 욕을 퍼붓는 시모를 뒤로하고 난리가 난 카페를 치웠습니다. 카페에 계셨던 손님들께는 죄송하다고 다음에 오시면 꼭 서비스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경찰 불러. 경찰 부르라고. 내가 살다 별일을 다 겪네. 제가 시모를 무시한 채 카페 정리만 하자 계속 소리 지르던 시모는 어느샌가 카페를 나갔더라고요. 그 자리에 계셨던 손님들이 가시고 그날은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싶었어요. 그냥 제가 흘려들으면 되지 싶어서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참았었는데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저녁에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저한테 보낸 문자들 그리고 통화 내역, 카페에서 난리치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나 없던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면 될 줄 알고 얘기 안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솔직히 더는 못 참겠어. 너무 날 힘들게 하셔. 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여보. 여보가 미안해할 건 없지. 이런 일을 겪게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엄마한테 가자. 그동안 시모의 행패를 알게 된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바로 저를 데리고 시모 집으로 갔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오니 세상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아들, 왜 이제 왔어? 잘 왔다, 준호야. 내가 진주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아? 내가 제 카페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남편은 시모를 뿌리치며 얘기했습니다. 수모요? 수모 겪은 건 진주겠죠. 엄마가 했던 행동은 생각 안 나세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주한테 미역국 안 끓여줬다고 펄쩍 뛰셨다면서요? 엄마는 제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신 적 있어요? 진주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신 적은 있고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아니, 그게 너 아기 때는 끓여줬을걸? 설마 내가 한 번을 안 끓여줬을까? 그래도 내 새끼인데. 아니요. 제 기억에 엄마가 생일에 미역국 끓여준 적 없어요. 아니, 내 생일엔 항상 아빠만 있었어. 엄마는 늘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계셨죠. 나에게 따뜻한 한마디 해준 적 있어요? 기억나요? 저한테 애정이라고는 있으셨나요? 뭐 옛날 일을 또 뭘 그렇게 얘기하니? 그래서 내가 그 빚 갚겠다고 온 거잖아, 아들. 그 빚 대체 언제 갚을 건데? 나한테 엄마 노릇 해준 적도 없으면서 며느리한테는 시엄마 노릇 받고 싶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찾아왔을 때도 너무 미웠어요. 원망스러웠고. 근데 친엄마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내칠 수는 없어서 받아준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가 아니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서운해서 서운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심했나? 미안해. 기대가 컸나 봐, 내가. 남편의 화난 모습을 처음 본 시모는 쩔쩔매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진주한테 하셔야죠. 그리고 카페에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영업장에서 뭘 그렇게 참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 구하세요. 부업이라도 하세요. 이제부터 매월 드렸던 용돈은 없어요. 이젠 안 보내드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아들, 어떻게 엄마한테 또 그래? 용돈 안 주면 엄마 어떻게 살라고? 아니, 나는 서운해서 그런 건데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 구해서 직접 벌어 쓰세요. 아님 이번 생신 때 진주가 50만 원 준 걸로 이번 달 쓰실 수 있겠네요. 내일 식당이라도 나가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소리도 잘 지르시더니 남편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보냈어야 하는데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무르게 행동했어. 여보, 그때 아버님 보내고 한참 힘들었을 때잖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였어도 그냥 가라고 하지 못했을 거야. 여보 잘못 아니야. 또 엄마가 카페 찾아오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한동안은 조용하겠다 싶었는데 시모는 그 다음날 카페로 또 찾아왔습니다. 진주야, 우리 준호 마음 좀 돌려줘라. 어? 내가 미안해. 아니, 친구들이 며느리한테 미역국도 못 받냐며 비아냥거리길래 나도 모르게 욱했나 봐.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어? 어머님 오셨다고 신랑한테 전화할 거예요. 진주야. 제발 내가 또 어딜 가서 일하니. 용돈 좀 다시 받을 수 있게 말 좀 해줘. 그럼 카페도 안 찾아올게. 본인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없으셨고 용돈이 끊기는 게 무서워서 찾아온 거였죠.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본인 생각만 하는 시모가 대단해 보였어요. 어머님, 나가주세요. 어머님 계시면 또 손님 안 들어와요. 진주야,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앞으로 잘할게. 나한테 남은 건 준호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시모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카페에 있으실 것 같았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소리 지르며 또 깽판을 쳤을 테지만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듣고 나서는 또 고분고분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을 카페 밖에서 서 계시길래 모른 채 했어요. 어느 순간 보니 가셨더라고요. 너무 얄밉고 미운 시모지만 그렇게 보내고 나니 또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냥 경고만 드릴 걸 너무 심하게 했나 싶기도 했어요. 마음이 좀 쓰여서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여보, 용돈 예전처럼 그 금액 다 드리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일하신 경험도 많지 않아서 알바 구하시기도 힘들지 모르니 일 구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조금은 드리자. 여보는 그렇게 당해놓고 또 마음이 쓰여? 우리가 계속 용돈 드리면 그게 당연한 줄 알 것 같은데 일단 일 구할 때까지만 두고 보는 건 어때? 나 솔직히 어머니 미워. 미운데 오늘 또 그렇게 내쫓고 보내니까 뭔가 좀 그렇네. 괜히 마음 쓰여서 그래. 어머니가 당장 어딘가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대신 일 계속 안 구하시면 그때는 딱 잘라 말해야지. 알았어. 여보 생각이 그렇다면 알았어. 고마워. 시어머니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또 그렇게까지 마음 써줘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이따 퇴근하고 카페로 바로 와. 남편이 퇴근 후 카페로 왔고 우리는 함께 시모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 앞으로 갔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으려는데 시모가 방에서 누군가랑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통화 끝내고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신발장에서 기다리는데 남편이랑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아우, 진짜 짜증나서 죽겠어. 며느리라고 아주 여우 같은 게 들어왔다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년. 준호가 좋다고 해서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 요즘 애들 진짜 싹퉁머리 없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당장 달려갈 기세였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핸드폰을 켜서 녹음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괜히 또 딴소리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사망보험금 챙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수령인이 준호 앞으로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잖아. 아들 살살 꼬셔서 좀 받아볼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도 보니까 며느리도 좀 살고 준호도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서 용돈 받아먹으면서 남편 사망보험금 챙길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망했어. 자기 어떡할 거냐고. 나 이제 완전 거지야. 나보고 식당 가서 일하래잖아, 걔네들이. 말이 돼? 오늘 내가 며느리 가게 가서 사정사정 했는데도 어쩜 애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나가라고 내쫓더라. 못된 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시모는 아버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바로 찾아왔을 때부터 찝찝하고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의심을 접었었는데 말이죠. 통화 상대방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데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 때문에 온 거였구나. 그래도 좀 양심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미안한 감정에 찾아온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아빠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10년을 같이 살았냐? 남편은 상처를 많이 받은 듯 보였어요. 시모를 잠시라도 불쌍하게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연을 끊어버려야겠다 싶었어요. 주말에 저랑 남편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시모가 지금 지내는 집은 저와 남편이 돈을 보태서 전세 보증금을 대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내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계약했던 터라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위치도 좋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을 거래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집에서 띵가띵가 놀다가 방 보러 온 사람들 때문에 집을 내놓은 것을 알게 된 시모가 또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진주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집을 내놓으면 나는 어디로 가라고. 해도 너무하네 정말. 나를 거리로 내쫓을 셈인 거니? 나 진짜 갈 곳 없단 말이야. 지금 계신 곳 저희 돈으로 해준 거잖아요. 어머님 남자친구 있으신 것 같던데 그분 집으로 가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갈 수 있었으면 진작 갔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랄 테니까 집 내놓는다는 거 취소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내일부터라도 식당 가서 일할게. 오는 길에 면접도 보고 왔어. 정말이야. 믿어줘. 저 일해야 하니까 나가주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불편해요. 계속 방해하시면 저 진짜 신고할 거예요. 나 지금 나갈게. 집만 좀 어떻게 해결해줘. 시모는 그렇게 매일매일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불같이 화도 내고 어느 날은 울며불며 매달리면서 말이에요. 이젠 시모한테 떨어질 정도 없고 오실 때마다 경찰을 불렀어요. 천벌받을 거야 너네. 내가 너네 잘 살아 지켜볼 거야. 나한테 했던지 똑같이 돌려받을 거야. 경찰한테 끌려가면서도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하더라고요. 집도 팔리고 갈 곳이 없게 된 시모는 하는 수 없이 시몬의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분이랑도 잘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시몬의 친정도 워낙 당한 게 많았어서 썩 달가워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한테 이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어떻게 이런 애를 몇 년 동안 참고 다 받아줬니? 애가 어쩜 나이를 먹어도 편하질 않는 거야. 내가 진짜 머리가 다 아프다. 이모,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몇십 년 연락도 끊고 지 돈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다가 이제는 갈 곳 없다고 친정밖에 없다고 온갖 불쌍한 척을 하길래 받아줬더니 우리 집에서 내 옷을 훔쳐가질 않나 우리 딸한테도 돈 좀 달라고 그랬단다. 1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참 어이가 없어서 조카한테 구걸까지 한다. 그 기집애는 벨도 없지. 내가 동생이니 그래도 받아줬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내쫓았어. 이제 나도 동생 없다고 생각하려고. 혹여나 너한테 또 연락 오면 받아주지 말고. 알았지? 마음 단단히 먹어. 친정에서도 결국 변하지 않았던 시모는 또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시이모한테 전화 왔던 그날 저녁, 남편 핸드폰으로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제 완전 거지야. 너네 이모도 너네 할머니도 엄마를 완전 이상한 년 취급했어. 내가 요즘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너는 아니? 오도 가도 못하는 엄마가 불쌍하지 않니 너는? 또 자기 잘못은 생각도 못하고 남 탓하는 시모의 전화에 남편은 그동안 꾹 참았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체 왜 그러고 사세요? 나 너밖에 없다 정말. 내가 아들한테 기대지 누구한테 기대니? 내가 너 낳아준 엄마잖아. 엄마한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뭘 기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어렸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병원이라도 데려가 준 적 있어요? 도시락을 한번 싸줘 봤어?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제부터라도 그럼 엄마 노릇 할게, 준호야.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아니요. 엄마 노릇 하시려면 저한테 연락 안 하시면 돼요. 오늘 이후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 엄마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제 덕분에 몇 년 동안 편하게 지내셨잖아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사세요. 사람답게 사는 모습 보여줄게. 이번엔 마지막으로 엄마 한 번만 믿어줘. 저 엄마 없어요. 10살 때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믿어줘요? 누굴? 연락하고 지냈던 5년 동안 저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동안 해드렸던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용서예요. 원래부터 아들 따윈 생각도 안 하고 사셨잖아요. 앞으로도 아들 없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있는 아들을 없다고 생각하니? 번호 차단할 거고 다른 번호로 연락한다고 해도 또 차단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 통화였으면 해요. 이만 끊을게요. 더 이상 남편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연락은 또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건너 얘기 들어보니 지방으로 내려가서 식당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손님들과 툭하면 싸우면서 변함없다더라고요. 제 생각엔 지금은 그 식당에서 잘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남자분 만나서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동안 제 카페는 시모로 인해 잡음이 많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시모 덕분인지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니 요즘도 찾아와요? 난리도 아니었어 정말. 아우, 우리 어머님은 양반이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니까? 나도 얘기 들었어. 난리도 아니었다며? 특히 동네 엄마들이 오셔서 서로 시모 욕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저도 중간중간 같이 껴서 얘기도 하고요. 단골들도 많이 생겨서 저한테는 좋았죠. 남편은 시모 일로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며 원래도 잘했지만 지금은 더 잘해줍니다. 게다가 지금 임신 중이라 아주 극진히 모셔주고 있어요. 알바생도 뽑아서 일도 좀 편해졌습니다. 3달 뒤면 곧 아기 출산 예정이라 몸이 좀 힘들지만 시모가 없어서인지 마음은 너무 편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모 아직도 여전할 것 같지만 알아서 잘 살겠죠? 궁금하지는 않지만 다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징글징글했던 결혼 초반 시모의 행패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날이 많이 선선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